안녕하세요. 코맹 탈출 구독자 여러분, 에피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LSM 트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번 영상에서는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B 플러스 트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간단하게 LSM 트리와 B 플러스 트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B 플러스 트리는 이름처럼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이너리 트리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바이너리 트리랑 개념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처럼 키 값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바이너리 트리하고 다른 점은 일단 children 노드가 여러 개다. 그 다음에 각각의 노드가 메모리가 아닌 디스크에 저장돼 있다. 그리고 B 플러스 트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리프 노드에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제를 보면 좀 더 클리어해질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B 플러스 트리의 예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루트 노드가 있고 children 노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이 각각의 노드가 메모리에 있는 게 아니라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디스크에도 다 주소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하듯이 이렇게 포인터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포인터는 뭐냐? 키가 3보다 작은 데이터는 다 이 노드 밑에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하고 5 사이에 있는 포인터는 키가 3 이상이거나 5보다 작은 키의 값들은 다 이 포인터를 따라가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건 뭘까요? 5보다 크거나 같은 키들은 다 이 포인터를 따라가면 나온다 이 소리죠. 그다음에 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뭐 이렇게 각각의 노드에 시블링으로 가는 포인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레인지 쿼리 하기 좋겠죠. 키가 3인 데이터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루트 노드를 확인을 해요. 키가 3인 데이터를 찾으려면 어느 포인터를 따라가야 되니? 물어보면 이 포인터를 따라가야 된다고 나오겠죠. 바이너리 서치를 하다 보면. 그럼 여기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 3인에 어딨니? 해서 또 바이너리 서치하면은 금방 찾겠죠. 그 다음에 이 포인터를 따라가면 키 3을 가진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럼 리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루트 노드에 또 똑같이 합니다. 키가 3인 데이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이 포인터 따라가. 그럼 여기 와가지고 키가 3인 데이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이 포인터 따라가면 여기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B 플러스 트리에 새로운 키를 추가하는 게 약간 복잡해요. 한번 볼게요. 키 4.5를 추가한다고 할게요. 지금 얘만 인티저가 아니어서 좀 걸리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데이터를 넣는 예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반칙을 썼습니다. 봐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4.5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바이너리 서치에서 찾다 보면 이 포인터를 따라가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4.5를 추가하려면 어디다 해야 되는지 찾겠죠. 바이너리 서치를 해서. 다행히 빈자리가 있어요. 4.5가 들어가야 될 만한 자리에. 그럼 여기에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고 여기 데이터를 쓰고 그 포인터를 여기 넣어주면 되죠. 간단해요. 근데 키 8을 추가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키 8은 어디다 추가해야 돼? 하면은 5 이상은 이 포인터 따라가 하겠죠. 그럼 여기 딱 따라갑니다. 그래서 8을 넣으려고 보니까 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노드를 추가한 다음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냐면 여기 꽉 찬 노드의 반을 여기다 옮겨요. 그러니까 7이 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이 여기로 옮겨졌으니까 이 parent 노드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야, 7 이상은 이제 이 새로운 노드 봐야 돼. 해서 이 parent 노드도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노드에 8과 그 데이터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더 추가하다 보면은 노드가 더 추가되고 그러다 보면 이 depth가 더 늘어나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 depth가 한 3에서 4 정도의 트리면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 children이 한 4개가 아니라 이 디스크 노드 하나에 children이 몇백 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depth가 많이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B 플러스 트리에 쓸 때 여러 디스크 라이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봤죠. 지금 이것만 해도 새로운 노드 하는 거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옮겨 써야 되고
parent node 업데이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쓰죠. 그러니까 디스크 라이트이 지금 한 4-5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키 하나 추가하는데 여러 개의 디스크 라이트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 디스크 라이트이 여러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크래시하는 경우 데이터가 corrupted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이 write ahead log라는 파일에다가 어떤 write를 할지 미리 써놓고 b 플러스 tree 업데이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LSM tree에서 봤던 log 파일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B 플러스 트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B 플러스 트리랑 LSM 트리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B 플러스 트리는 read가 빠르고 LSM 트리는 write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봤죠. read 같은 경우 B 플러스 트리는 트리를 따라서 내려가면 바로 읽을 수 있죠. 바이너리 트리랑 비슷하죠. 그리고 depth가 아까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read를 최악의 경우에 3번이나 4번의 디스크 read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LSM 트리 같은 경우에 mem 테이블에 없는 데이터일 경우 여러 개의 SS 테이블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SS 테이블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read 퍼포먼스가 좀 느려질 수도 있죠. 하지만 write 같은 경우에는 LSM 트리는 mem 테이블과 log 파일에만 쓰면 끝인데 B 플러스 트리는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여러 번의 디스크 라이트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write은 LSM tree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그 프로덕트가 어떠한 read write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좋은 개발자시라면 자기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가 어떤 read write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가지고 선택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알아보는 시리즈를 마무리했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원래 알았던 내용이 아니라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라 좀 정리가 깔끔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